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연말 들어서 산타랠리가 살짝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IT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잠잠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오픈 AI는 재무적으로 약간 힘든 상황이고,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경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인수하면서 얘네들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하면은 오픈 AI의 그 재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경감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GPU 같은 것도 좀 가격적으로 좀 싸게 공급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도 수직 결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도 좋죠. 지금 안 그래도 구글의 TPU가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또 큰 고객 중 하나인 오픈 AI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품 퀄리티도 조금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망가지게 되면은 GPU 판매도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를 대서 더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뭐 우선줄 수도 있고, 그 의결권이 없는 우선줄 수도 있는 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든 오픈 AI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픈 AI를 애플이 인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돌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 애플이 AI에 너무 뒤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오픈 AI를 인수해버리면, 한 방에 인수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애플이 돈이 많죠. 돈이 거의, 그 현금성 자산 이런 거 보게 되면 제일 돈이 많은 애들이 아마 애플일 텐데, 애플도 오픈 AI를 인수하게 되면 완전히 제대로 된 수직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샘 알트먼이 그거를 원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애플 쪽에 좀 붙어버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예전에 테슬라가 진짜 힘들 때 애플이 인수하느냐 마느냐, 뭐 애플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진짜 애플은 진짜 시총이 지금 얼마죠? 4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 한 6, 7조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간에 내년에는 진짜 쇼킹한, 뭔가 좀 약간 기대도 좀 되는데 뭔가 쇼킹한 뉴스들이 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에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을 때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또 그거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떤 그 기자가 만우절 가짜 뉴스로 퍼뜨렸는데, 그게 또 그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막 그 기사가 성지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진짜 합종 연횡이라는 게 엄청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구글 TPU 그 엔지니어 출신 그 기업 있잖아요. 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인수했잖아요. 이게 TPU가 일단은 무서운 거예요. 재미내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그런 거의 인수하다시피 한 그런 라이센싱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내년에도 심하면 심했지 덜 심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우리가 점점 AGI의 그런 세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AGI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가지 않겠어요? 모든 전 세계의 돈들이 다, 기술자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집중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탑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이 바벨탑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AI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그 유명한 그 AI 선구자분, 그 교수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AI 휴머노이드 그런 로봇들 다 예전부터 있던 얘기들이긴 하는데,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인간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AGI 초지능의 시대는 언젠간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주식을 하실 분들은 주식으로 열심히 그 시간 안에 돈을 버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지금 그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취업도 젊은이들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파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이제 까면서 실적들은 더 올라가겠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세상이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 AI에다가 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과잉 설비 논란 이런 것들, 버블 이런 얘기들은 싹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AGI를
만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위너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 루저가 된 거고, 이건 작은 버블들이었던 거고, 여기 투자했거나 여기 열거했던 뭐 VC라든가 투자자들은 이제 싹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야, 오픈AI 이거 지금 점유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는 계속해서 오픈에다 계속 몰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 저는 요즘 들어서 약간 좀 반감도 있어요. 지금 저는 올 초까지는 챗GPT를 유료로 썼었는데, 그 뒤부터는 뭐 딱히 유료로 쓰고 있는 건 없거든요. 퍼플렉시티는 제가 유료 1년 구독권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만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도 웬만해서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내가 자꾸 AI에 종속된 느낌도 들고, 여기에 뭔가 중독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SNS 열어보게 되면 AI로 만들어진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눈살 좀 찌푸리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나오게 되면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섞고 있는 것 같고, 그 목소리도 기계 목소리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내년 중반쯤 되면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지지 않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보이스피싱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피싱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료로 뭐 LMM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유료로 뭐 2, 30불씩 내고 이제 사용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금액을 축축축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도 대폭 성능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미끼 상품인 것 같아요. 특히 구글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한테는 무료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연구소 같은 데서는 무료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다 유료화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들 이제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료화 시켜서 못 빠져나가게 한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로 이렇게 그 정보들, 데이터들을 다 잡고 있으면서 그걸 또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배포를 해서 중독을 시킨단 말이야. 어디 못 가게. 그러면서 이제 저장 공간도 늘리고, 또 사용자 편의성도 UX, UI 이런 것들도 높이면서 다른 데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뭐 숙제 이런 거 할 때 챗GPT 뭐 제미나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이 정도까지 지금 밀접하게 깊숙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가 보편화된 세상이 되면서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간다. 그리고 일자리도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반감이 조금 생기는 게 요즘이에요. 근데 흐름은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진짜 저는 AI가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뭐 운전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 뭘 찾아보든 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AI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그 비즈니스 활동 하시는 분들은 AI가 꼭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너무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서 나온 얘기인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것들, 유료로 쓰고 있는 것들 다 이게 공짜 점심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가능하면 AI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뭐 재정적인 것들이라든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위치까지 빨리 올라오셔서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AI가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지만 더 중독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투자자가 돼서 뭐랄까 이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또 좋은 정보를 받아서 또 내 것화하는 그런 체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오셔가지고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화면 아래 보시면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가입하시고 맨 위에 커뮤니티 탭이 열려요. 그럼 거기 가시면 단톡방 주소랑 비밀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 독거 투자할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